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훈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2016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노영훈의 파워 인터뷰에선 연말 특집으로 도내 주요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시종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6년 정말로 또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최근 시국도 시끄럽고 그런데요. 네. 하지만 올 한 해 충북 도정을 끌어오시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신 걸 알고 있는데 주요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도정의 모든 성과는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할 때 경제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고 경제 지표가 얼마큼 저는 그 얘기거든요. 예. 근데 최근 5년 동안에 우리 충북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그 증가율 면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제조 업체 수 증가율 예. 1위, 또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 증가율도 충북이 1위, 실질 경제 성장률 2위, 수출 증가율 2위. 그래서 그 증가율 면에서 충북이 단연 종합성적에서 우리가 최우수도를 지금 달성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산업별 생산 규모를 보더라도 그 생산량에 있어서도 태양광 셀 모듈 생산량 보면 우리가 1위. 또 화장품 생산액이 우리 적은 도지만 또 양으로 볼 때 우리가 2위. 바이오도 2위. 식료품 출하액이 2위. 그래서 생산량에서도 작은 도지만은 경기도하고 비슷할 정도로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예. 또 우리 금년도에 그 투자 유치도 약 한 7조 11월말 현재로 7조 한 3천억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많이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은 경제 지표 면에서 아주 지금 잘 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충북이 금년도에 세계 속의 충북으로 이제 도약하기 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화장품 뷰티 그 엑스포가 이제 아시아에서 5번째로 꼽히는 이런 엑스포를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도 이제 정착되고 있고요. 또 올해 이제 처음으로 개최됐던 세계 무예 마스터십도 세계 속에 이제 충북으로 나가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충북이 아니라 세계 속의 충북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많은 그런 기여를 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금년도에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이죠. 엊그제 이제 그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정부 예산이 금년도보다도 약 5.8%가 더 많은 4조 8천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정부 예산 자체가 약 한 3.7%가 증가됐는데 정부 예산 중에서 충북에 배정된 예산이 작년보다도 5.8%가 늘어났으니까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정부 예산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부고속도로 관련된 예산도 일단 그 부대 의견에다가 담아서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면 바로 추진한다 이런 이제 의견을 달았고 또 무예 마스터십도 이것이 공공외교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약 5억 원 정도를 정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많은 예산을 거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투자 유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사님께서는 지금 그 내건 목표가 네. 전국에서 이제 충북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네. 정도로 항상 네. 거의 고정화되시 했는데 이걸 4%로 이제 예. 올리겠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목표로 내려오는데 이건 투자 유치가 안 되면 좀 그렇습니다. 힘들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그 지사님 임기 동안 민선 6기 임기 동안 투자 유치 목표액을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네. 그 투자 유치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민선 6기 들어와서 목표액을 제가 이제 그 30조 원을 투자 유치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난번에 11월 말 현재로 전체적으로 32조 한 5천억 정도가 투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동안에
10조를 더 올리자. 그래서 40조 원으로다가 목표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32조를 달성한 것은 참 대단한 건데 특히 하나큐셀이라고 이제 진천 중부 고속도로 변에 가시다 보면은 큰 공장을 보실 겁니다. 하나큐셀 공장이 1공장이 지난번에 한 5,7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유치를 해서 1공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예. 2공장, 3공장이 지난번에 이제 투자 유치 MOU를 체결했는데 이제 대충 한 1조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 2, 3공장이 한 1조 한 5, 6천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 2, 3공장이 합해지면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거냐면은 세계에서 지구촌 전체에서 태양광 셀을 생산하는 양의 양이 한 연간 2, 3조 기가와트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 정도를 진천에는 한화큐셀에서 단독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약 한 5기가와트 정도 보면요. 800만 도시가 쓰는 전기량, 1년 동안의 전기량과 맞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 한 40조 원을 2018년까지 달성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나가고 있는데 약한 고용 효과도 그렇게 보면은 약 한 8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8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난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충북도 정부 예산이 보니까 4조 8,537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건가요? 예, 많이 늘어났죠. 예. 근데 요번에 정부 예산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네. 아주 충북 도민들의 아주 큰 수건 사업이거든요. 네. 사실상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청주 일부가 다 중부고속도로가 이제 생기고 나서 이렇게 발전한 그렇습니다. 도시들인데 그만큼 이제 중부고속도로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번 확장 사업이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부대 의견이라는 형태로 좀 청신호가 켜졌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2001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007년까지 정부가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2008년부터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느닷없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죽이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때문에 중부고속도로가 확장이 죽은 거죠. 국가께서 완전히 빠진 거죠. 그는 우리 충북 입장에서 보면은 MB 정부의 최대 피해자가 중부고속도로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참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중부고속도로 죽은 것을 어떻게 되살리느냐 이것이 이제 충북의 최대 현안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도지사 와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정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은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정부 예산서에다가 부대 의견에 내년 2월쯤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거든요. 이제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은 즉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부대 의견에다가 이제 우리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정부 예산보다는 이제 내년 2월달에 결과가 잘 나오면은 우선 도로공사 예산에서 선집행하고 후년도 예산 가서 아마 정부하고 이제 도로공사가 정산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이게 시작한 지 16년 만에 이제 살아난 거고 죽은 지 8년 만에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8년 만에. 근데 중부고속도로를 제가 이제 역점을 둬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부고속도로가 굉장히 우리 충북 경제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87년도에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됐거든요. 근데 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중부가 개통되기 전 17년 동안에 충북 인구는 7만 3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냥 경부고속도로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87년도에 중부고속도로 개통되고 작년까지 약 한 20년 동안에 그 17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충북의 그렇죠. 인구가. 음성 같은 데는 그러면서 뭐 이제 10만 명 음성, 넘고. 진천, 증평, 뭐 오창, 청주 이쪽으로다가 공장이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중부고속도로가 우리 충북 입장에서는 산업의 대동맥입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추진이 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의 산업 대동맥의 축이 중부로 지금 이어지다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다 축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충북은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판단이 들어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될 때 적어도 이것이 같이 되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도 추진이 되고 중부 고속도로도 같이 확장을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돼서 어쨌든 그 중부 고속도로를 이번에 가까스로 살리는데 많은 그 힘을 기울였다 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그 오재세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다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우리 저 정세균 국회의장 또 김현미 예결위원장 김태년 그 예결위 간사 이런 그 국회에서 많이 움직여 주셔서 아주 이번에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워낙 이제 충북에서는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네.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되게 부정적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또 왜 그렇게 부정적이었죠? 그것은 이제 굴러온 돌이 백힌 돌 빼낸 격이죠. 2007년도까지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야기 없었습니다. 전혀 개념 계획이. 예. 중부고속도로 확장만 있었거든요. 예. 근데 느닷없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MB 정부 들었으면서 그것을 이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선도 프로젝트라는 것은 예타를 정식으로 밟지 않고 그냥 정책적으로 추진한다. 뭐 이런 그 특혜를 준 그런 사업들인데 거기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들어가고 중부가 이제 빠진 겁니다. 근데 빠진 정도 개념이 아니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만들려니까 중부 고속도로를 같이 만들면 어렵다. 예. 그래서 중부 고속도로를 아예 호적에서 빼버렸죠. 예. 빼버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 하나로만 정부가 밀고 나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도지사 오고서 이것은 너무 불편부당이다. 우리가 좀 너무 우리를 홀대하는 거다. 그래서 끝없이 제가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제가 반대를 했죠. 극렬하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반대를 하니까 정부가 충북도에서 워낙 반대를 하니까 서울 세종 고속도로 한다고 해놓고 시작을 못한 겁니다. 예. 우리 이제 속셈은 일단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반대를 해야 죽은 중부고속도로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반대를 해오다가 작년에 정부하고 이제 우리 충북도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 그럼 반대 안 할 테니까 중부고속도로 확장으로 살려라. 예. 그런 조건을 내걸고 중부고속도로 살리기 시작을 해서 이번에 이제 그 정부 예산서 부대 의견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담아졌습니다. 그 부대 의견 내용을 보니까요. 네. 내년 초에 타당성 재조사에서 네. 그 타당하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오면 네. 뭐 내년에 그 하반기에 네. 이르면 하반기에 뭐 착공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내용들 같은데 네. 그 타당성 재조사에서 이렇게 성과가 충분히 나올까요? 자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2008년도에 그걸 국가에다 집어넣으면서 중부 고속도로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 만들어지면 22%가 물동량이 중부에서 빠져서 서울 세종 이렇게 옮겨간다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근데 2008년도에 22%가 빠진다고 그랬는데 예. 그 후에 작년에 이제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예. 24%가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제 천안에서 세종까지는 6차선으로 계획됐던 거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수요가 좀 적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예. 4차선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줄인 것은 그만큼 중부고속도로로 해서 물동량이 옮겨가는 게 적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수치로 볼 때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어쨌든 뭐 타당성이 잘 나오도록 일단 만들어야죠. 그것은.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타당성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영훈의 파워 인터뷰 이시종 지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부고속도로 얘기를 좀 네. 길게 했는데요. 네. 뭐 그만큼 충북의 대동맥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머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네.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셨어요. 네. 근데 아는 분들은 알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그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이 농촌이나 그 공장에 가보면은 그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개 외국 사람들입니다. 외국 노동자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안 갑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그 유휴 인력이 많이 있거든요. 예. 뭐 퇴직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도시의 유휴 인력을 그 농촌이나 공장의 생산적 일자리로 좀 보내자. 예. 그래서 그 적은 그 수당 정도만 받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좀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국 최초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올해 약 한 3만 3천 명 정도가 가서 일을 해줬거든요. 금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이제 많이 늘릴 겁니다. 한 9만 자리 정도를 늘리려고 그랬는데 예. 이제 이게 돼서 그 4시간 일해주면 수당 개념을 한 2만 원 정도, 그다음에 8시간 일해주면은 한 4만 원 정도 받으니까 아주 뭐 적은 수당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봉사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번 해봤더니 농촌 현장하고 공장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일본 제천에는 메스트 공장 같은 경우는 그 이것이 투입이 안 됐으면은 공장을 문을 닫으려고 했다가 이것이 투입이 되면서 공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생산적 일자리로 온 사람들이 워낙 성실한 사람들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농촌 일손 부족, 그다음에 공장의 일손 부족을 이걸 통해서 해결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뭐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제가 좀 너무 대통령 한 명한테만 이렇게 집중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지방분권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지방분권이라는 게 이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사님이 이렇게 지방분권을 강조하시는 그 소신이 무엇입니까? 그 요즘 그 국내 정치권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중앙에 가보면 굉장히 이 중앙부처가 굉장히 어지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평일에는 조용하게 생업에 모두 열심히 종사합니다. 그것을 저는 그 지방자치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행이 안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장군수 시도지사들이 중앙에서 임명이 되고 도의회 시군의회가 없다고 치면은 아마 지금 이런 전국에서 전국의 시장군수들 또 도지사들이 굉장히 흔들릴 겁니다. 그렇죠. 지방자치 덕분에 이제 그렇게 됐다 저는 보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헌법 개정이 되면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가느냐, 이 중앙 안에서의 수평적 배분이 아니고 수직적 배분, 대통령 권한을 그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분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자치 관련된
그 헌법의 조항이 딱 두 조항뿐이 없습니다. 거의 뭐 지방자치 개념이 거의 뭐 없다시피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인데 그 현재 이렇게 보면은 수도권 인구가 계속 늘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수도권 공화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20대 국회만 보더라도 수도권의 국회의원 숫자가 비수도권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분권 얘기가 헌법 개정에 많이 담아져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양원제를 이제 우리가 검토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단원제인데 국회는 전부 다 인구로만 가지고서 국회의원 숫자를 따지거든요. 그 전부 다 이제 수도권에 그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지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상원제를 둬서 그 시도별로 인구가 많던 적던 간에 미국의 상원처럼 그 시도별로 뭐 2명 내지 3명씩 이렇게 상원제를 두는 이런 개념이 검토가 돼줘야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헌법 개정이 된다면 지방 분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가 그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지사님께서는 그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네.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지난 9월에 네.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청주에서 네.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문제점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세계 무예 마스터십 이제 사무국까지 이번에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예산도 통과된 걸 알고 있는데 충북도 입장에서는 계속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우선 그 지난번에 그 무예 마스터십을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좀 많이 그 안 좋은 쪽으로 이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제 보는 시각의 문제죠. 그 무예 마스터십을 지역 축제 개념으로 보면은 거의 점수를 못 받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역 축제 개념이 아니고 예. 이것은 세계 국제 교류, 세계 무예 문화 이런 예. 창조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이것은 100점짜리입니다. 예. 그 예를 들면은 예. 그 청원 생명 축제는 지역 축제 개념으로는 100점짜리죠. 예. 그러나 청원 생명 축제를 국제 교류, 국제적 시각에서 국제 평화에 세계 평화 얼마나 기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청원 생명 축제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원래가 지역 축제였기 때문에 뭐 그렇죠. 점수가 낮겠죠. 예. 그렇죠. 또 장애인 전국체전이 보통 열릴 때 이렇게 가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 안 했다 해서 장애인체전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데 이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지역 축제 개념이 아니고 세계 무예인들이 한데 모여서 행사를 치르는 거로 그런 보면은 굉장히 100점짜리로 이렇게 보는 건데 또 그렇게 세계 무예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계에는 스포츠 무예 기구가 현재 큰 게 이제 4개가 있습니다. 3개가. 하나가 이제 IOC가 있고, 다 아시고 IOC는 올림픽 치르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축구연맹, 배구연맹 이런 것들이 모이는 데가 스포츠 어코드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의 체육 담당국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세계 무예 스포츠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구인데 여기에 이제 요번에 그 무예 마스터 치르면서 무예 마스터 위원회가 창설이 됐습니다. WMC라고. 이 WMC가 세계 4대 스포츠 무예 조직의 하나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이제 큰 문제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정부에서도 이것이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다. 예. 그러니까 그 외교적 차원에서 보면 뭐 그렇죠. 성과는 굉장한 있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에서 그걸 주장을 해갖고 이번에 국회에서 이것은 살려야 된다. 그래갖고 5억 원을 정부가 예. 그 반영을 해서 국회에서도 승인해 줘갖고 그래서 이번에 5억이 반영됐거든요. 어쨌든 올림픽이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됐습니다. 그 무예 올림픽이죠. 이것은 무예 마스터십은 무예 마스터십 무예 올림픽이 제1회가 2016년 코리아 청주에서 개최가 됐거든요. 예. 그 지구촌의 이제 양대 축제 중에 하나죠.
그 올림픽은 서양 스포츠 위주로 되는 것이 올림픽이고 예. 비서양권 올림픽에 끼지 못하는 나머지 전국의 세계 각 나라의 전통 무예들 모은 것이 그 무예 마스터십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잘 되면은 이 지구촌에는 올림픽과 무예 올림픽이 쌍벽을 이루는 지구촌의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올림픽처럼 무예 마스터십도 우리 청주가 성지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채활했던 상당 산성에서 채활했는데 성화 채활을 이것이 이제 앞으로 2회, 3회 세계 각국에서 이제 유치해 가다 보면은 청주 와서 그 성화 채활을 해갈 날이 있을 거고요. 예. 또 이제 앞으로 그 청주, 충북이 무예 산업, 무예 무슨 애니메이션, 예. 무술 영화, 예. 무예 무슨 관련된 무슨 저 만화, 소설 이런 것 무예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 터전을 우리가 이제 닦아간다 이렇게 큰 뜻에서 보면은 아주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예 마스터십에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 뭐 AI라고 주로 표기를 하는데요. 네. 뭐 음성에서 처음 발생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AI 같은 경우에는 또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 물론 뭐 아직까지 뭐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뭐든지 미리 예방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게 막 확산되는 속도를 보니까 참 미리 막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전 예방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그 이제 그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 그 감염 개념으로 되거든요. 전파. 근데 이게 AI는 철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어떻게 뭐 막을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소독이라든지 인체 감염을 대비한 조치를 이제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제 그 내년부터는 대개 이제 AI가 겨울철 한 3개월 동안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겨울철에는 그 사육을 제한하는, 예. 그래서 대신 그것을 보상해주는 예. 그 휴업 보상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정부 측과 좀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대개 이제 그 닭, 오리 이런 걸 보면은 그 계열사가 이제 이렇게 입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사에 대해서 방역세를 좀 내라. 왜 그것이 걸려서 모든 비용을 갖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대가 부담하느냐. 방역세를 내서 그 방역세 가지고서 좀 하자. 뭐 이런 문제 좀 하고 있고, 현재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오리나 닭이 새로 입식되는 경우는 전면적으로 입식을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할 것을 현재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16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내년도 새해에 어떻게 충북도를 이끌어갈 것인지 그 지사님이 직접 좀 간단하게 도민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년은 참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될 거로 봅니다. 우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또 중국이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그런지 지금 보복 조치를 자꾸 이제 해나가는 것 느낌이 들고, 북한의 핵은 계속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은 불안하고, 세계 경제는 침체가 장기화되고, 이런 5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내년도 우리가 이제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런 그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대응 TF팀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이제 그 긴박하게 우리가 좀 해나갈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추진해온 6대 신성장 플러스 3대 유망산업, 여기에 노력을 더해서 우리 충북 경제는 흔들림 없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할 생각이고요. 특히 농업 농촌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쌀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쌀을 전반적으로 남는 쌀을 사료화시키는, 과감하게 사료화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열심히 좀 해서 내년도 충북 도정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내년이 올해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 충북 도정을 좀 성원해 주시고 우리 충북 도정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여튼 우리 충북 도정은 흔들림 없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 이시종 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